어지럽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미식미식한 것 같은데 훅 토하고 나니까는 개운해졌어. 자기가 증상이 회복되고 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느껴져. 그런데 이거는 뇌 안에서 혹이 자란다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가 두통은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두통이 일어나는 원인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같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승진을 했어.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어. 그런데 머리 아파 하는 사람은 없죠. 그 순간 엔돌핀이 훅 나오면서 통증을 느끼는 그 강도보다 쾌감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고 긴장성 두통, 편두통 여러 가지 면이 많아지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거를 기질성 두통이라고 뇌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또는 생기기 직전에 생기는 두통 그것만 저희가 감별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볼 건 없으니까. 편두통은 혈관이 확장되는 거를 통증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간다. 얼굴이 시뻘개져요. 여기서 막 맥이 뻥뻥 뛰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혈관은 확장을 하죠. 혈관이 확장하면은 뇌에서 가만있어 봐. 이게 왜 확장을 하지? 확장하다가 이건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상한데? 야, 아파. 그게 편두통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혈관이 확장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편두통은 이것을 완치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그런 두통의 내과적인 개념의 치료 방법을 따지면 되고요. 잠을 못 자서 생긴 두통은 잘 주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하는 기질성 두통, 뇌 자체에서 흙이 생겨서 뇌 종양이 자라서 뇌세포를 망가뜨린다. 아니면은 뇌 동맥류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 있어 그렇다. 그런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거는 어떤 2차적인 위험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성 두통의 원인을 갖다가 있는지를 갖다가 검색하고 찾는 거가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증상이 회복되고 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느껴져. 지금이 괜찮으면 벼락두통 또는 보초두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맥류하고 혈관이 터지는 이제 무서운 병이 있는데 찔끔 터지다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터지면서의 그 순간 동안은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갑자기 팍 하고 아팠다가 속도 좀 미식미식한 것 같다가 금방 좋아져요. 우리가 두통 있고 나는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근데 뇌검사는 이상이 없어. 하지만 나는 계속 두통이 있으니까 나중에 치매가 올 거야. 나중에 뇌혈관 질환이 생길 거야. 이거는 확대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원인이 많고 감별이 됐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 치료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가 아까 얘기하는 보초두통보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는데 좋아졌어. 에이 병원에 가긴 뭘 가. 됐어.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큰 뇌출혈이 올 수 있는 하나의 예비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언제 아프냐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오늘 업무가 밀려있고 할 일은 많고 대부분은 오후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역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미식미식한 것 같은데 훅 토하고 나니까는 개운해졌어. 자, 나도 그럼 상쾌한 아침. 제일 위험한 두통은 아침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좀 푸석하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뇌는 붓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질환이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뇌 안에 종양이 있다든지 다른 질환이 있게 되면 뇌가 부을 만한 공간이 일단 종양에서 점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두통을 유발하고 구토중추를 갖다 자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자고 일어나서 특히 소아 같은 경우 자고 일어나자마자 엄마 머리 아파 막 뺑글뺑글 굴다가 어떻게 후다닥 화장실 가고 확 토하고 나더니 엄마 유치원 데려다줘 하고 방실방실 웃는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의 양상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두통의 패턴 어떤 양상이냐를 저희는 주의 깊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재밌는 거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끔따끔, 찌릿찌릿, 콕콕 쑤시고 남의 살 같고 찌릿찌릿, 더근더근 뭐 이런 식의 통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 껍데기는 두피에 있는 그런 통증을 갖다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강도 면에서는 조금 낮게 받는데 머리가 뽀개지게 아파요.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이거는 압력을 높아졌을 때 나오는 두통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구토가 동반된다. 우리가 토할 때에는 뇌압이 상승되게 되면 속이 미식미식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출성 구토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쫙 토합니다.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가만히 엄마가 놀다가 머리 아프다 그러더니 갑자기 왁 턴다. 어떻게 미식거림도 없이. 그거는 뇌에 있는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구토 중추를 순간적으로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의하게 됩니다. 진료를 갖다 가실 때는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보고에 대한 거를 노트에 적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머리가 어떻게 아팠고 언제 아팠나를 갖다가 꼭 묻게 됩니다. 두통이 한 달 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계속 심해지는 것 같고, 이거는 혹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그거는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의 가능성. 나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내가 어저께 12시에 진짜 내가 미친 줄, 그러면은 저희는 컴퓨터 이거 치고 하다가 전화 안 되니까요. 이 환자 지금 빨리 CT 찍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너무나 명확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실 때에는 의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얘기하셔야 되는데, 두통의 강도, 양상, 그리고 언제 아팠고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내 상태가 점점 심해진다, 일목요연에 얘기하시면 수목인 건 결정적인 정보를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하고 환자분들한테 둘 다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죠. 두통은 2차적인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흐려졌다고 하는 거는 눈을 보는 신경 쪽에서 혹이 자라서 자란다는 얘기죠. 코하고 코 사이에 뇌하수차라는 데에서 혹이 자라게 되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요. 제가 만약에 뇌하수차 중에 환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좁아져서 앞에 있는 중앙 카메라하고 PD님만 보이지 옆에 있는 조명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두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야가 왜 이렇게 좁아지지? 왜 길 가다가 자꾸 옆에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한 것 같아? 이거는 뇌 안에서 혹이 자란다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청신경 초종이라고 귀를 듣는 신경 쪽에, 거기서 마비 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청력이 떨어지고 얼굴 감각도 이상하고, 그러다가 두통이 왔다 되면은 아까 얘기하는 기질성 두통이라는 얘기죠. 단순 두통이 아니고, 또 어지럼증 동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귀가 이상해서 생긴 이석증이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지만 손해 쪽에 이상이 와서 어지럼증을 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만 있으면은 이것 쪽에 될 수 있는데, 어지럽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삼킬 때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늦추시지 말고 상의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병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를 어떻게 보나가 중요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병이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도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이도 보는 이제 특수한 혈관 질환,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아니면 동맥류, 동정맥 기형, 아니면은 해변상 혈관종, 요즘에는 이제 CT, MRI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에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발견이 될 수 있죠. 중년 이상 또는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뇌혈관을 갖다가 뭐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정말 잘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술 한 번 안 먹고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나는 뇌검사 한번 받아보겠다. 그게 오히려 보기에는 훨씬 본인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죠. 진통제를 무조건 배관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통을 갖다가 계속 갖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는 약.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인은 내가 잠을 푹 자고 뇌를 갖다가 푹 쉬게 했으면 상쾌한 아침, 굿모닝, 일 열심히 해볼까가 될 수 있었는데,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밤잠을 설침으로 인해서 온 두통을 진통제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 이거는 넌센스다 이 얘기죠. 진통제를 오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통제를 먹게 된 이유가 뭔가, 여기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갖다가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머리 아프니까 진통제 어디 갔어? 진통제 먹고, 그 습관 자체가 문제가 되고, 쓸데없는 진통제를 드심으로써 간이라든지 신장에 문제가 가는, 그걸 갖다가 더 우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이 3개월 이상씩 됐다 되거나 대개의 경우에 웬만한 진통제는 다 들을 수가 있고, 또 웬만한 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아까 얘기한 가장 무서운 게 뭐다? 기질성 두통. 뇌 안에 혹이 있든지 아니면 혈관 질환이 있든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진이 있고요. 확실한 진단. 두 번째는 제외 진단. 이러한 위험성 우리가 제외시키자. 우리가 제외 진단을 통해서 제외가 됐다. 그러면은 3개월 이상 가는 만성 두통, 약물 치료 또는 심리적인 지지요법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혹시 기질성 두통이 있으면서 시기를 놓쳐서 그런 아쉬움은 우리가 1도 남을 게 없기 때문에 진단적 절차는 제외 진단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3개월씩을 갖다가 굳이 참을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두통이 자꾸 지속되고 나는 생활 패턴에 크게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데 이상하게 요즘 두통이 생긴다 했을 때는 일단은 제외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뇌 건강검진을 정기검진에 포함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가 CT는 뭐고 MRI는 뭡니까? MRA는 뭡니까?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엑스레이를 갖다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바둑판처럼 했다고 쳤을 때에 엑스레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200을 쬐더니 저 끝에는 100밖에 안 나왔어. 수평선 상에서 100만큼이 소실된 겁니다. 요렇게 했더니 100이 들어갔는데 뭐 80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20이 소실됐네요. 바둑판 사이사이에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더해서 뺀 값만 나오니까 컴퓨터가 순식간에 그 고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둑하는 값은 1이다. 두 번째 값은 3이다. 했을 때에 컴퓨터가 색칠을 합니다. 그게 CT예요. CT는 방사선을 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를 갖다가 맞으면 안 되는 임산물 이런 분 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신속하게 진단하는 면에서는 원탑이에요. 요즘에는 CT에다가 혈관을 붙여서 뇌 동맥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뺍니다. 환자분들이 놀래요. 저게 뇌 안에 뇌혈관이에요. 컴퓨터 게임 같아요. 내가 뇌혈관이 정말 괜찮을까? 인터넷에 뇌동맥류 너무 무섭던데? 했을 때에는 다른 데 쓰시는 비용을 조금 아끼시고 뇌혈관 촬영만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MRI는 인체 해가 없습니다. 판에다가 옛날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쇳가루를 갖다가 쭉 올려놓고 바닥에서 자석을 갖다가 대면 어떻게 되죠? 쇳가루가 펄떡 이렇게 해죠.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쇳가루가 이렇게 막 비가 걷는 것처럼 움직여.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수소 원자가 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고강도의 자석을 갖다가 강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철판에서 자석을 띄었다 하는 것처럼 수소 분자가 이렇게 됐다가 뻘떡 섰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하게 돼요. 단단한 조직은 좀 굽뜨겠죠. 뻑뻑하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MRI예요. 임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게 되면 CT보다는 훨씬 고강도의 신호를 갖다가 보이게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 찍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급하게 검사할 때는 CT를 찍고 정밀하게 볼 때는 MRI를 찍고 뇌경색이 왔을 때에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CT보다도 MRI가 급성 뇌경색을 갖다가 금방 발전할 수 있어요.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비유해 드릴게요. 지하철을 tas어요. 너무 널널해. 옆자리 없나 기웃기웃 하는데 정말 출퇴근 시간에 만원 지하철을 탔어요. 옆자리 없어서 가볼 수 있습니까? 내가 서서 힘든데. 우리가 뇌경색이 오면 뇌가 붓게 되고 수소 분자는 갈 길이 없어요. 부어서. 만원 지하철 같아. 급성 뇌경색 환자를 확산 강조 영상 MRI를 찍으면 딴 데는 괜찮은데 뇌경색이 온 세포 에어리아는 출퇴근의 지하철처럼 세포 물 분자가 자석을 띄었다 붙였다 이러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어. 그러면 바로 확진이 가능한 겁니다. MRI는 뇌를 보는 거고 MRA는 혈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두툼하게 썰어서 뜯어먹는 거 그게 MRI. 생선 다 먹고 났더니 가시만 남는 거가 MRA. 컴퓨터가 뇌에 있는 세포를 갖다가 싹 발라놓고 나면은 혈관만 남습니다. 그게 MRA. 그러니까 MRA를 찍으면 아까 CT를 찍은 것처럼 혈관을 갖다가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혈관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상당히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제발 좀.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검진 체계가 상당히 훌륭한 거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나오고 몇 년치를 갖다가 비교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옵션이긴 하지만 뇌혈관 질환 같은 거가 다 나오고 뇌 건강 나이 AI가 도입되면서 그거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경각심까지 주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평형검사도 저시름을 못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검진 안 해요 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이런 검진 결과를 갖다가 보시고 그걸 다 이해하시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소견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치료적인 접근까지 철저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